자,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이 천장에 필렛 용접되어 있대요. 필렛 용접하면은 목 두께 바로 생각해야 되죠. 그때 구조물의 최대 중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목 두께 3mm래요. 자, 그러면은 요 필렛 용접한 요 길이랑 목 두께를 곱해주면 하중을 받는 단면적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해줘야 되는 게 목 두께 3mm, 그 다음에 길이 200mm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500mm는 헷갈리라고 준 것 같아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식, 시그마는 면적분의 무게에서 웨이트로 해갖고 W 썼어요, 그냥. 자, 일단은 요 하중을 받는 면적은 목 두께 3mm에 길이 200mm에, 얘가 지금 두 개잖아요. 하나, 둘. 그쵸? 두 개. 해갖고 1200 제곱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옆에 쓸데없이 요걸 써놨는데, 우리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단면적과 하중에서 요 하중에다가 뉴턴 집어넣고 단면적에다가 밀리미터 제곱 집어넣으면 나오는 이 뭐라 그래, 응력값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선지들을 보니까 뒤에다가 공 붙여갖고 장난을 안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 갖고 헷갈리라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써봤습니다. 자, 아무튼간 저는 그래서 요대로 갈게요. 여기에다가 메가파스칼, 30메가파스칼이 허용 인정 응력이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면적 1200 제곱 밀리미터 집어넣으면 나오는 하중은 뉴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36 하나 둘셋 36,000 뉴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36 킬로뉴턴, 여기서 킬로뉴턴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미터 가는 나사는 지름에 대한 피치의 크기가 작죠? 큰 게 아니고 지름에 대한 피치의 크기가 작아서 기밀성이 우수하다. 1번 틀린 소리고요. 2번 둥근 나사는 우리 저기 전구에 쓰는 거 수나사와 앞나사 사이 강구 배치, 이거 볼나사죠. 네, 볼스크류. 2번 틀린 소리고요. 그럼 3번 유니파이 나사는 나사 삼각이 60도입니다. 네. 3번 틀렸고요.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톱니 나사는 하중의 작용 방향이 일정한 경우에 한쪽으로만 힘을 받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을 받는 쪽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은 삼각형 이렇게 생겼어요. 나사 톱니 모양이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라고 하중을 받는 반대쪽은 하고 해놨죠. 막 읽다가 이 반대쪽 못 읽으라고. 하중을 받는 쪽은 삼각나사. 다 틀렸네. 헷갈리라고 이렇게 냈네요.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압력 용기, 이거 너무 유명하죠. 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유도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압력이 작용할 때 벽면에 발생하는 응력 중 원주 방향 응력과 길이 방향 응력의 비율은?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재미있는 문제라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원통형 압력 용기 공부를 할 때 구속 조건을 외우고 넘어가요. 이게 벽 두께가 얼마가 돼야지만 안 터지느냐, 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쭉 이제 유도해서 풀 수 있죠. 근데 그냥 식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길이 방향은 이렇게 되고 원주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길이 방향보다 원주 방향의 T가 더 두껍죠.
이건 뭔 소리야? 원주 방향이 구속 조건이 되면서 적어도 이 정도 두께는 돼야 터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시그마는 이제 그 해당 재료의 이제 허용 인장 응력이 되겠고요.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같은 값이 들어갈 때 요거 t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 방향보다 원주 방향에서 2배 더 두꺼워야 되죠. 길이 방향은 반으로 얇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주 방향 하중에 의해서 얘가 찢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 구속 조건만 떨렁 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잘 모르고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좀 재밌어요. 재밌는 문제예요. 허점을 좀 파고든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같은 압력, 같은 두께에서 같은 압력, 같은 D, 같은 두께에서 방향 따라서 이제 작용하는 이 응력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길이 방향은 지금 여기 잠깐만 여기 벽 두께로 정리된 식을 이제 얘를 저쪽으로 넘겨갖고 t는 다시 이쪽으로 넘기고 해서 응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길이 방향으로는 요런 하중을 받게 되겠고요. 원주 방향으로는 요런 하중을 받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길이 방향으로 더 작은 하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 방향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압력인데 원주 방향으로 더 큰 힘을 받게 되니까 원주 방향 구속 조건이 되는 거고. 지금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고 있죠. 자, 아무튼간 나머지는 다 같은 거예요. P, D, T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를 하게 되면 문자 다 사라지고 2분의 1분의 4분의 1 해서 0.5가 되네요. 자, 그래서 문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단면을 갖는 길이 250mm인 원형 단면 봉에 길이 방향 하중을 적용하여 1mm 늘어났을 때 반경 방향 변형률의 절대값은 이거 푸아송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 문제 보세요. 푸아송비가 없죠. 근데 푸아송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재료학 쪽에서 이 식을 알고 있는데 글쎄요, 비중 있게 잘 우리가 안 다뤄요. 물론 이제 짚고 넘어가긴 하지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괜히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허점을 잘 파고든 문제 같네요. 자, 아무튼간 여기 다 줬어요. 여기 보면은 탄성계수 100GPa, 전단 탄성계수 40GPa를 줬기 때문에 얘 줬죠. 그럼 푸아송비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요 푸아송비류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푸아송비는 U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요 파트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도 이거 안 나왔으니까 그동안 문제가 잘. 그래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안타깝죠.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워요. 여기까지 설마 나오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간 그렇고요. 예, 푸아송비는 나왔고, 그러면은 푸아송비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긴 하죠. 왜? 반대니까 얘가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다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면은 반경 방향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신경 안 쓸 거예요. 왜? 절대값 물어봤으니까. 자, 아무튼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입실론은 250분의 1. 왜냐? 원래 길이 250, 늘어난 길이 1mm. 그러니까 250분의 1이죠. 여기에서 푸아송비 곱해주면 1000분의 1. 그래서 0.001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나오는,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래요. 1번.
정하중이 작용할 때 항복력보다 낮은 응력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하중을 가했다 풀었다 가했다 풀었다 아니면 이쪽으로 힘줬다 저쪽으로 힘줬다 그러면은 파괴되는 거를 피로 파괴라고 하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장 시험 할 때 그 나타나는 항복 응력보다 훨씬 작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중을 줬다 말았다 하면은 이제 파괴가 되는 거. 자, 1번 맞는 소리고요. 2번 가해지는 반복 하중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의 반복 횟수는 늘어나죠. 당연히. 이게 당연한 소리죠. 작은 힘을 계속 주면 얘가 더 오래 버티겠죠. 그렇죠? 자, 2번이 틀린 소리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아 보겠습니다. 3번 피로 강도는 재료의 성질, 표면 조건, 부식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노치 효과. 노치 효과. 노치가 뭐예요? 핸드폰에 있는 거 말고 요즘에 뭐 핸드폰에 노치 있네 없네 뭐 아무튼간 이 크랙이야 크랙. 노치가 크랙이 있으면 당연히 피로 한도가 줄어들겠죠. 거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이게 저기 크랙이 점점 커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수 효과. 이게 뭔 소리냐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만약에 치수만 커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치수가 큰 놈이 피로 한도 값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작은 더 같은 반복 횟수라면 더 작은 하중에서 쪼개지는 거고 또 같은 하중이라면 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뭐지 반복 하중을 몇 번 안 줬는데 먼저 뽀개지는 거고 하여튼 크면은 약해져요. 이게 치수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표면 효과. 표면 효과. 여기 이제 표면 조도라든지 부식, 뭐 표면 경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보세요. 조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피로에 대해서 이제 취약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부식이 있으면 또 취약할 거고 표면이 경화되어 있으면 또 취약할 거고 그런 거죠. 표면 부분이. 요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압입 효과. 압입 효과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어떤 재료를 한 가지 재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품이 이제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동작을 하면서 이제 반복 응력을 계속 받는 건데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막 뭐지 때려 박고 나사로 조여놓고 하면서 이제 응력을 받고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피로 한도가 또 줄어들겠죠.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소리고요. 4번 엔진, 터빈, 축, 프로펠러 등 다 반복 하중 받는 놈들이죠. 이러한 기계 부품 설계에 반복 하중 영향을 고려하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소리. 문제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